7월 6일 장전 시장입니다. 독립기념일 연휴 이후에 개장한 뉴욕 증시는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중요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게 마감을 했고 연준 의사록에서 사실 6월에도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었다라는 발언들이 좀 나오면서 사실상 7월 달에 금리 인상 확률이 89.9%입니다. 사실상 100%죠. 네, 그래서 7월 달에는 아마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이런 것들이 좀 시장의 경기감을 키웠는데 저는 나쁘지 않게 마감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오벤 이슈도 있고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약간의 가다듬는 또 시간을 가져야 되거든요.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고 글로벌 증시들도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와 컨센서스를 좀 약간 좀 체크하는 시간이 되고 있다.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현재 물가 상승률도 나쁘지 않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가계부채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금리 동결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금리 동결 확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2%대까지 금리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자, 그렇게 되면 또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 포지션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중요하죠. 최근에 특히 선물 지수가 너무 변동성이 심하죠. 선물에 대한 이 매매 포지션이 너무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글로벌 이 자금 흐름을 좀 자세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도 그렇지만은 어제 채권이나 증시 변동성이 너무 심해가지고 지금 시장은 결국에는 금리를 가지고는 크게 시장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금리 이후에 경제에 대한 성장률이라든가 그리고 금리가 과연 언제까지 고금리를 이뤄질 것이냐, 이게 좀 중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에 대한 시장의 이런 집중도보다는 금리를 통한 경제 성장률과 그 금리가 어디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이제 기간에 조금 영향을 가져간다.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경제 성장률이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리는 이제 5.5%, 그러니까 아무리 연준이 이제 난리치고 뭘 해도 내년에 선거도 있고 5.5% 이상 못 올리기 때문에 5.5% 오케이, 5.5%까지는 갑니다, 인정합니다 했는데 이제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것들이 조금 관심도가 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앞으로는 금리보다는 경제 성장률, 그리고 경제 성장률을 좀 올리기 위한 이런 부양책에 대해서 좀 관심이 가져질 수 있다는 점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걸 제외하고는 모건 스탠리도 그렇고 밸런스도 그렇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그렇고 나쁘지 않게 지금 시장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증시에 좀 나쁘지 않은 전망하고 있고, 특히 이 밸런스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 곡선이 역전된다. 이게 저도 보통 알겠지만은 수익률 곡선이 역전되면은 6개월이나 1년 안에 침체가 온다라고 배웠는데 지금 1년이 넘었어요. 1년 한 6개월 되고 있습니다. 침체 언제 오나요? 근데 지금 미국은 노랜딩, 침체 없이 다시 날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이런 지표들, 제가 차트를 지금 보지 않잖아요. 차트는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이런 지표들도 의미가 없다. 원래 매크로 지표는 사실상 안 보는 게 맞긴 한데 더욱더 이렇게 안 보게 될 수 있다. 더욱더 이러한 글로벌 이슈라든가 이벤트의 투자 심리가 많이 흔들릴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일정은 더욱더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이슈가 또 있죠. 지금 영국이 기후위기국 19조 지원 약속을 철회할 수도 있다. 지금 좋지 않아요. 네, 영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이거 보시나요? 독일도 그렇고 지금 프랑스도 폭동 나고 난리 났죠.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지금. 네,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쉽지 않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들, 네, 그런 것도 또 좀 재밌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뉴욕 증시는 어제 반도체 업종들이 좀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었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제 단기적인 조정이 나왔고, 중국과 이제 제네럴 재무장관이 어떠한 좀 이 딜을 할 것이냐, 딜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파국이 될 것이냐, 요게 좀 중요 포인트다. 그리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오는 것도 염두를 좀 여러분들이 해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루닛, 에코프로 이런 종목이랑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 종목들은 이스페타시타, 그 종목들은 그냥 천상계, 우리가 지금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고, 그냥 일반적인 종목을 봤을 때는 올라갔으면 쉬어야죠. 올라갔으면 조정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메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이 머스크와 현피를 촉발했던 스레드가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좀 재밌는 이슈가 또 나왔는데, 자, 심해 채굴 시대가 열렸다. 사실 여러분들 심해 채굴이라든가 히토류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나라 국가에, 특히 미국이랑 호주에는 히토류가 깔렸습니다. 근데
히토리라든가 이런 금속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이 자원 파괴가 일어나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히토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이제 물을 그냥 땅에다가 뿌려야 되기 때문에 토양 오염이 엄청나게 심해져. 그 몇 년 동안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완전히 죽은 땅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하지 않는 건데,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규제가 엄청 세잖아요. 자원에 대한 규제가. 근데 이런 것들이 규제가 완화될 수 있다. 결국에는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약간의 이제 좀 생각을 바꿔보면 어차피 육상 채굴하면은 더러워지는데 자원이 파괴되는데 심해 채굴이 좀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심해 채굴이 생산성도 높고 그리고 탄소 배출도 적다. 그래서 이걸 약간 바꿀 수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직 심해에 대해서는 우리가 채굴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기술이 어렵기도 하고 예전에 뭐 시에일 가스 이런 거라든가 그래서 해연 자원 개발 관련 이슈들 예전에 뭐 여러분들 7강호 관련 테마주도 주식 좀 오래 하시는 분들 기억나시나요? 이 7강구에서 뭐 유전이 나온다, 자원을 뽑을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 가가지고 시추 뽑고 뭐 하는 것보다 그냥 석유를 수입해서 쓰는 게 더 싸기 때문에 지금 개발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개발을 뭐 괜히 안 하는 게 아니라 정치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도 요새 이런 것들이 심해가지고 일본 관련해서 뭐 엮이기만 하면은 정치 관련으로 엮였는데 돈이 안 돼서 안 하는 거예요. 돈이 안 돼서 기술도 그렇게 우리나라가 많지 않고 근데 다시 한번 이런 이슈가 나올 수 있겠죠. 네, 다시 한번 이슈가 나올 수 있고 예전에 이제 7강호 관련 테마주들 여러분 7강호 영화 아시나요? 네, 이 하지원으로 극복하지 못했던 관객이 224만 명이나 들긴 들었는데 이 평점이 다 1점대입니다. 네, 어마어마한 평점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영화다. 자원 개발에 관련된 영화입니다. 네, 자원 개발에 관련된 영화고 석유 시추하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과연 또다시 이제 해외 자원 개발 사실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포스코 그룹주가 2차전지 산업을 전환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수혜가 녹아내린 거고 그걸 제외하고도 만약에 정말 이게 법안이 통과가 되고 글로벌적으로 자원 개발의 시대가 열린다. 뭐 환경 파괴고 뭐고 우리 2차전지랑 배터리 소재가 더 급해라고 중국처럼 이제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은 만약에 정말 이번에 제네럴렌 재무장이나 중국이 빠그라진다면은 싸운다면은 이거 할 수도 있죠. 네, 지금 유럽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은 자기들도 반도체 산업, 2차전지 산업 할 수 있죠. 네, 그런 걸 본다면은 그들이 기술력이 없어서 못한 게 아니라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자원이 워낙 많이 파괴되고 환경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한 2, 30년 전에 완전 3D 산업이었잖아요. 이 반도체 산업이. 뭐 조금 더 안 좋게 말하자면은 뭐 이런 거 개발하다 100여번 걸려서 죽는 사람들이 워낙 많고 나오니까 이제 우리나라 예전에 개발 도상국으로 넘겼는 건데 이제 유럽이라든가 뭐 자기들도 급하니까 할 수 있다 미국도 좀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이게 없는 이야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 테마주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 좀 이제 한국가스공사가 많이 엮여 있죠. 이런 자원 개발 같은 경우에는 해약 그 광구 관련 이슈에서는요. 네, 그래서 뭐 이슈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사실은 시장이 이렇게 거래대금이 터지고 좀 관심이 높아질 때 이슈가 많이 나옵니다. 좀 긍정적인 이슈들 그리고 부정적인 이슈도 많이 있거든요. 개별 종목들이 엮여 있는지 아닌지는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좋다. 특히 목표가가 해당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시장에 이렇게 증강한 리포트 나오면은 사실 공매도가 동반돼서 나오기 때문에 좀 무섭습니다. 그래서 뭐 이 매도 리포트가 정확하지 않지만은 기분 나쁘다. 이 정도까지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다. 네, 그래서 오늘 이노 시뮬레이션 신규 상장을 하고요. 그리고 뭐 큰 이슈는 없기 때문에 좀 굳이 뭐 어제랑 비슷한 시장 흐름이 이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형주가 또 반등 나오면은 수급 붙으면은 양봉 전환하는 거고 그냥 지금은 여러분들 지수보다는 상하락 종목들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뭐 첫 거래는 상승 종목이 더 많았지만은 두 번째 거래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하반기에 두 번째 거래 같은 경우에는 1,400개, 어제는 1,700개 이상 하락 종목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또 조정 나와서 2,000개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락 종목이 여러분들 한 1,500개가 넘어가면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하락 종목이 2,000개가 넘어가면은 이게 뭐 하락 종목 탑 10에 들어가요. 거의 그 탑 100에 들어가요. 하락 일수에 몇십 년의 역사 중에 그 정도로 이제 시장이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종목 수가 중요하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면서 네, 7강구 오랜만에 생각나서 관련 내용으로 좀 추가적인 이야기 해드렸다는 점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